자, 여기 유동성 장기부채. 자, 교재는 50페이지고요. 얘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교재 50페이지의 세 번째 칸. 자, 50페이지의 세 번째 칸 보시면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이 개정 과목입니다. 거기다가 회차 3개 적어주시는 거예요. 출제 많이 됐죠? 자, 적어주세요. 자, 99회 5-2. 99회 5-2. 그 다음에 특별 100회 5-3. 특별 100회 5-3. 자, 그 다음에 특별 102회 5-3. 특별 102회 5-3. 보시면 여러분들 문제 5번 유형으로 나오죠? 그럼 얘는 몇 월 며칠자 하라는 얘기의 분계를. 문제 5번 유형이니까 12월 31일자를 출제합니다. 자, 일단 개정 과목 얘를 가끔씩 말문제로 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개정 과목이 좀 혼성 그룹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유동성이라고만 놓고 보면 우리가 유동이죠. 유동성. 근데 갑자기 장기가 들어가니까 장기면 다시 얘는 비유동이잖아요. 그럼 유동하고 비유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럼 너는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험에 개정 과목의 성격을 유동부채냐 비유동부채냐도 물어봅니다. 알죠? 물론 실기로도 많이 내지만 뜻을 해석하실 때는 거꾸로 해석하세요. 거꾸로. 우리 거꾸로 해석한다라는 건 우리가 정방향으로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게 정방향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 거꾸로 가려고 이렇게 역방향으로. 그래서 해석이 장기부채가 먼저예요. 장기부채였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유동부채가 된 놈을 우리가 유동성 장기부채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셨을 때 만기가 3년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장기부채죠? 장기부채? 장기부채였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만기가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장기부채였었다가 유동부채 된 놈이죠. 그런 부채를 우리가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예요. 한번 사례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요한 게 여기에요. 얘는 유동부채입니다. 태생이 최종 결론은 얘가 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일단 유동부채다라는 거 암기해 주시고, 자, 그럼 어떻게 해 주셔야 되냐? 그럼 더 이상 장기부채 아니에요. 장기부채였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장기부채가 아닌 게 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장기부채를 감소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럼 우리 시험에는 주로 차입금 가지고 낼 거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장기부채를 이렇게 보시면 차변으로 없애는 거예요. 더 이상 장기 차입금과 같은 장기 채무 아닙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차변의 분계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원래는요 장기부채였었다가요 시간이 지나서 유동성 부채 됐네요. 요런 느낌 주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살표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기부채 끄집어내서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꾸는 겁니다. 표정이 안 좋으신데? 이렇게요. 일단.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단기 차입금으로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단기 차입금은 원래부터 만기가 1년 이내인 놈이고요. 얘는 원래부터 만기가 1년 이내는 아니잖아요. 맞죠? 장기부채였었던 태생이기 때문에 그냥 단기 차입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럼 사례 가지고 사례 여기 있어요. 사례. 자, 보시죠. 사례. 네 가지 해볼게요. 자, 3년 전 7월 1일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3,200만 원은 내년도 6월 30일에 만기가 도래한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를 상환할 예정이래요. 기말 수정 분계를 하세요.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결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결산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 장기 차입금이었죠, 과거에는. 근데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만기가 몇 개월 남았어요, 이제? 6개월 남았죠? 그럼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변에 있는 장기 차입금을 차변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되시겠죠, 여러분들? 예. 당연히 얘는 채무니까 거래처를 거실 거란 말이에요. 국민은행이라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떤 부채 된 거예요? 그렇죠? 장기 부채였었던 놈이 유동 부채 된 거니까 장기 부채였었던 놈이 이렇게 또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대변에 어떻게 하냐면 장기 부채였었는데 유동성 부채가 됐네요. 이렇게 알려주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얘도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채무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채무가 장기 채무였다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채무가 됐는지는 당연히 거래처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 얘도 채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192페이지에 그 우리 채권 채무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개정 과목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유동성 장기 부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거래처 걸어주시라는 의미에서 여기 그냥 거래처를 걸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아셨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바로 실기할게요. 몇 회차 있지? 그대로 놓으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그 페이지만 가시면 회사는 안 바꾸셔도 됩니다. 자, 페이지는 어디로 가주시냐면은요, 342. 교재 342페이지. 네, 5번에 3번. 342페이지 문제 5번에 3번 있죠? 네, 풀어주실게요. 문제 5번에 3번. 회사 잘못하신 것 같은데? 아까 입력했던 회사인데 여기. 자, 보시죠, 여러분. 자, 문제 이렇게 줘요. 자, 지금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장기 차입금이었던 놈이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할 예정이다라고 했으니까요.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차변으로 장기 차입금을 잡아 빼요. 되시겠죠? 그리고 이 차입금 채무니까 거래처 기업은행 걸어주시고, 네, 금액은 4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제 우리가 장기 부채였었던 놈이 유동성 됐으니까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걸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채무니까 거래처 기업은행 똑같이 걸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딱히 뭐 여러분 어렵진 않으시죠? 개정 과목만 좀 외워주시면.